안녕하세요. 여기 환우회 때 자주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늘 이식 환우를 위한 설명회 때문에 따로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일단은 오늘은 저희 이제 매년 하고 있는 건강 강좌고 간이식 어떤 분한테서 간이식을 받고 실제로 내가 간이 나빠서 간이식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거나 혹은 이미 간이식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그럼 내가 간이식 받으면 얼마나 살 수 있는지, 간이식 성적은 어떤지 궁금해하시고 어떤 사람한테서 간이식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식을 받게 되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간 경변증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거나 혹은 간암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 간이 나쁜 경우에 받는데 저희가 가장 흔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복수가 차거나 정맥류 출혈이 있거나 혼수가 오거나 이게 정말 심각한 경우에는 소변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간이 나빠지시거나 아니면 이제 보이지 않게 자라는 합병증 중에 하나가 간암이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환자가 가장 출혈로 사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맥류 출혈인데 간 경변증에 의한 뇌출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정맥류 출혈이 있으면 평균 한 달 반 이내에 사망 확률이 전체 환자의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정맥류 출혈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면 일단은 이거는 어떤 경계성, 그러니까 경계 경보가 울렸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은 평균 3분의 1의 환자에서 그걸 다시 재출혈할 가능성 10% 이상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환자가 간 경변증이 얼마나 있느냐 등급에 따라서 A등급이냐 B등급이냐 C가 나쁘고 A가 좋은 건데 그런 경우에는 재출혈하거나 사망 확률이 좀 떨어지지만 얘가 간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한번 출혈했을 때 그만큼 이제 타격받는 정도가 증가하는 거죠. 만약 내 간 기능이 완전히 정상이 아닌데 한 번이라도 출혈이 있었거나 이제 예방적으로 내시경으로 지혈수를 하죠. 밴드 수술 같은 걸 하기 때문에 그런 시술을 받고 있다면 이식을 고려하시는 거가 맞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제 흉곽에는 심장이랑 폐가 있고요. 그 횡격막 바로 아래, 고기로 말하면 갈매기살이라고 하죠. 그 바로 아래 보면 오른쪽 우상복부에 간이 있습니다. 간은 그 주변에 이제 여러 장이나 몸이나 그리고 비장 이런 데서부터 혈액을 받아서 간에서 대부분 해독하고 그다음에 간에서 합성작용 있죠. 알부민이나 그리고 우리 몸에 지혈할 수 있는 단백질이나 응고물질을 만들어내고 다시 심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간이 나빠지는 원인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거는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아시아권 그리고 일부 호주 일부 이렇게 몇 군데 스페인 일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C형 감염이 가장 많고요. 우리나라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들의 계보로 있는 B형 감염이 있으신 그 가족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아직은 B형 감염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건 B형 바이러스 감염이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간경화고 우리나라에서 1등은 B형 간염, 외국에서는 C형 간염이랑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이식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래도 약물성, 대사성, 자가면역성 질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만성 간염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간 경화가 되고 간 경화의 등급이 A, B, C가 있고요. 그다음에 간 경화로 진행되는 과정에 이제 한 가지 나쁜 합병증이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이식이 이런 나쁜 간을 가진 환자들한테서 역할은 일단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정맥류 출혈이 한 번 있으면 6주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4분의 1 환자에서 평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 생명을 연장하는 기능이 당연히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간암 치료라는 건 쉽지 않죠. 간이 나빠서 자꾸 간암이 생기기 때문에 간 전체를 갈기 전에는 간암이 다시 생길 확률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암의 치료에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거고요. 간 자체를 새 걸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간 경화에 의한 합병증이 있으면 복수가 자꾸 생기는지 출혈이 생긴다든지 혼수가 온다든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병원을 자주 출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간 경화나 간암 환자에서 간 이식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생명 연장의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간이식 적응증이라는 게 생명 연장이라면
내가 지금 내 간을 가지고 그냥 자연 경과를 밟아서 내 수명을 다할 수 있는 평균 여명이 얼마나 남았느냐. 와, 내가 이 시점에서 간 이식을 받았을 때 간 이식 후에 생존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를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간 경화가 C 등급이고 ABC만,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 혼수나 복수나 출혈이나 아니면 뭐 기타 여러 복막염이 온다든지 이런 합병증이 하나라도 있다면 1년 이내에 사망할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50% 미만의 생존 기간을 가지고 있을 때 당연히 간 이식이 적응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도저히 나는 이 상태로는 한번 걸어봐서 죽든지 살든지 죽으면 죽었지 이 상태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런 경우 당연히 적응증이 되고요.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합병증이 있을 때 피검사로는 저가 이제 뭐 흔히 말하는 GOT, GPT는 간 경화에서 별 의미가 없고요. 그런 이제 급성 간염에서 의미가 있고 간이 생성을 잘 못하거나 해독을 잘 못하는 상태, 알부민 수치가 너무 낮다든지 황달 수치가 너무 높다든지, 보통 3 이상, 3이 좋은 숫자라도 3, 알부민이 3 이하, 황달이 3 이상이면 일반적인 적응증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간이식 성적은 어떠냐? 간이식은 일반적으로 1년에, 간이식은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에요. 위험한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고요. 이런 수술은 다 없어졌어요. 수술하고 나서 10명 중에 1명이 사망하는 그런 수술은 외과 수술은 다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게 간이식입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이식받지 않으면 그 간으로는 1년 이내에 사망할 50%가 죽는 게 간 경화증이기 때문에요. 이식 받으면 10명 중에 9명은 살 수 있어요. 한 명은 정말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워낙 심하고 이식이라는 것 자체가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한 명이 잃는 수술이어서 10명에 1명 또는 뭐 예전 결과까지 다 하면 10명에 2명은 죽는 수술이지만 그대로 남아있으면 반 이상이 사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식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간 경변증의 자연 경과보다는 간 이식을 받았을 때 삶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에는 이렇게 50% 이상이 사망하는 질환이 이식 받고 나면 적어도 80% 이상이 생존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5년, 10년, 15년 후에는 그 간으로 살 수 있느냐. 저희가 이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데이터죠. 여러 이식이 오래된 나라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15년에는 5년 이후에는 그 이후에 사망하는 이유는 간이 나빠서 사망하는 경우보다는 뭐 성인 합병증, 심장이 나쁘든지 뇌졸중이 온다든지 뭐 심장이 나빠지든지 이런 성인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5년 이후에는 비교적 나빠지실 확률이 별로 없는 초기 1년 이내에 잘 문제가 없으시다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간 경변증보다는 간 이식이 생존율이 좋은 거죠. 우리나라 한 2,000명 이상 환자, 이미 이제 이식을 받으신 분들 봤을 때 간 경변증 자체가 남자한테 많기 때문에 남성분이 훨씬 많고요. 전체 4분의 3 정도 되고, 우리나라 비형 간염 당연히 제일 많고, 연세는 간 경변증이 많이 오는 50대, 6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비형 간염에 의한 간 경화고, 그 다음에 이 중에 3분의 1의 환자는 다시 간암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생체간식 우리나라 생체간식 훨씬 활발하죠. 그래서 1년에 거의 800건 이상을 2008년, 2009년에는 아직 연보가 나오지는 않지만 2009년에는 이거랑 비슷한 수준의 생체간식은 1년에 거의 800건, 900건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뇌사절 간식은 굉장히 드물어서 2008년에 처음으로 200건을 넘었고요. 작년에도 200건 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0건씩 이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단위 인구당 가장 많은 간이식을 하는 나라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비형 간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 잘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간이식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3,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미 이식을 받아서 매년 1,000명씩 해결하고 있는데도 이식 대기 환자는 계속 늘어서 매년 3,000명, 내년엔 4,000명이 될지 모르고 올해는 3,000명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환자고, 많은 환자들이 이식을 받아야 되는 대기 리스트에 올리지 못한 사람 더 많겠죠. 많은 환자들이 지금은 이식에 대해서 알고 등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기가 됐고요. 이제 이런 대기 환자가 이 정도 되면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이미 이식을 받으신 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좀 더 적극적인 장기 기증에 대한 홍보 활동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내가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가능하면 생체 간이식 하지 말고 건강한 젊은 사람들한테 받으면 물론 금방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기왕이면 뭐 뇌사제 장기를 받으면 더 좋으니까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워낙 뇌사제가 드물기 때문에 한 번씩 권투 선수가 사망했는데 장기 기증했다든지 추기경님이 선종하시면서 장기 기증하셨다든지 그런 일 때문에 한 번씩 조금씩 늘긴 했지만 아직 미약하고요. 2008년에 평균 내가 간이식 받겠다 대기하면 적어도 220일 이상 대기해야 한 번 정도 기회가 옵니다. 뇌사자 발생한테 받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대기 시간에 있어야 되고요. 혈액형이 O형이면 좀 불리하죠. 왜냐면 O형 기증자의 간은 누구나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O형 받는 수혜자는 O형의 간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O형 환자가 좀 더 오래 기다려서 O형은 한 270일, AB형인 경우에는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등록하면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간암의 치료로서의 역할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저희가 적출한 간의 대부분 간암으로 대치됐습니다. 살아있는 간이라고는 말할 대부분 살아있는 거는 간 아니고 간은 다 죽어서 경화가 온 상태에 있는 저희가 적출한 간이고요. 보면 이렇게 적출된 간 내에 많은 부분은 간암으로 변해가는 전 단계, 간이 경화를 앓고 계속 염증을 앓으면 이제 그게 간암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 중에 일부 뚜렷하게 커진 것들은 이미 간암이 돼서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리 자라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간암 치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미 내과에서 굉장히 많이 치료하시고 혹은 외과에서 수술 받으신 분들도 있고, 수술하면 암덩어리를 100% 떼어낸다는 점에서는 가장 유리하겠죠. 그 대신 마취하고 수술하고 합병증 생길 수 있고, 그 간이 이제 마취나 수술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겨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 기능이 떨어지고 바이러스는 몸이 약해진 틈에 확 활성화될 수가 있겠죠. 그런 약점이 있는 대신에 항암 효과, 암덩어리를 떼어낸다는 점에서 확실하고, 고주파 수술을 하든 색전술을 하든 그거는 이제 일부 거기다 약을 집어넣고 죽이길 기다리는 거기 때문에요. 암덩어리를 없애는 건 아니죠. 거기다 놔두고 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항암 효과는 그거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간 기능을 조금은 보존할 수가 있겠죠. 간을 많이 떼거나 마취나 수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간이식이라는 거는 암덩어리도 100% 제거하고 원래 암의 근원인 병든 간도 100% 제거한다는 의미에서는 미래 보장형이죠. 지금 암도 없애고 앞으로 생길 암도 없앤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상적인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제는, 그리고 또 하나는 간 기능도 좋아지고, 더군다나 간 경화였는데 간 갈고 나면 세간이 들어와서 어쨌거나 5년, 10년, 15년에 적어도 70% 정도 환자는 기능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초기에 고비만 잘 넘기면 그런 의미에서 거의 완벽한 수술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문제는 이식받으면 면역제제를 세게 쓰기 때문에요. 암이나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는 면역을 억제하는, 우리 몸에 싸우는 힘을 강제로 누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암이 굉장히 진행돼 있어서 어디 폐에 갔는데 모르고 있었다. 간을 바꾸고 간은 좋아졌는데 폐에 남아있던 암이 자라거나 혹은 내가 위암이 있거나 장암이 있었는데 모르고 수술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는 문제가 되겠죠. 이식 후에 면역제제를 세게 쓰면 그거 자체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이식이 반드시 좋은 수술은 아니고 비교적 조기에, 그리고 다른 데 퍼지기 전에 해야지,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등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암을 이식 말고 절제해서 떼낼 수 있는 방법이 암을 없애는 데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마찬가지로 그 간 절제술이라는 건 병든 간을 남겨놓고 암덩어리만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남아있는 간에서 계속 재발할 찬스가 높습니다. 그래서 초기 성적은 비슷하고 좋지만 이제 이 하늘색이 간 이식한 환자들의 성적이라면 5년 지났을 때 간 이식한 환자는 60%까지 재발 없이 잘 살 수 있어도
초기 성적은 간 절제술이나 간 이식이 비슷하지만 간 절제술도 초기 간암에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 5년 이상 10년으로 가면은 남은 간에서 재발하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5년 정도 지났을 때는 간이식술이나 그다음에 이제 수술로서 간암을 떼냈거나 아니면 뭐 색전술하거나 고주파술하거나 알코올 주입술 했을 때 성적 따져보면 5년 이후에는 살아남는 환자의 숫자가 간이식했을 때는 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일반적인 이식 환자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면 수술하거나 국소요법 하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남은 병든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다 간이식하면 되지 않느냐인데 두 가지 문제가 아까 보여드린 대로 기증자 장기가 없다는 게 하나 문제고 다 받을 수 있으면 좋죠. 한 번이라도 완치의 기회를 갖는 거니까. 두 번째는 너무 진행된 암에서는 면역억제제를 쓰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 그 정도 유지해서 내가 간암의 재발에도 자꾸 치료하면서 살 수 있었는데 한번 이식해가지고 진행된 암에다가 면역억제제를 투여해서 생명을 오히려 단축하는 그런 일을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간이식 수혜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하는 이유는 간이 나쁘면 간이식이 필요하지만 간이 나쁜 환자가 전부 다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 외에 종양이 있거나 꼭 간암이 전이된 게 아니고 뭐 위나 장이나 이런 데 암이 있는 경우에도 간이식 후에 면역억제제를 쓰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간 외에 다른 기능, 심장이나 폐나 정신상태나 콩팥이나 이런 기능은 정상인 분들만이 이식 수술을 견뎌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간 때문에 오래 앓으시면 다른 기능들도 약해지지만 기본적으로 건강한 다른 장기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간 외에 후발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암 있죠. 위암, 자궁암, 폐암, 대장암, 또 하나 유방암, 그리고 최근에는 갑상선암 이런 거 포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타 장기에 암이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안 되는 경우에만 이식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간암 환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진행된 암에서는 이식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보기 위해서 간암이 다른 데 전이됐는지 보기 위해서 전신 촬영하고 그 다음에 간암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수술 후에 재발할 암인지 이런 거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여러 가지 검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내과에 다니면 마찬가지로 추적하시겠지만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암 상태를 이식을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간이식의 금기증은 다 받으면 좋겠지만 폐나 순환계 질환이 있거나 간의 악성 종양이 있거나 간 외에 조절 안 되는 폐혈증, 이제 감염 질환이 있거나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불안하거나 정신상 약물 남용자 아니면은 머리 손상을 이미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가역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에이즈 환자, 심각한 폐고혈압 등이 또 아주 심폐질환이 있으신 경우, 면역억제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간이 나빠도 이식을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삶의 질 개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식 후에 일반적으로 경과는 되게 일주일 정도 중환자실에서 급성기를 넘기시면 병동에서 약물 조절하고 이식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에 대한 조절을 하고요. 1개월 되게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별 문제 없으시면 퇴원하고 이제 집에서 요양하는 기간이 한 3개월. 그때쯤이면 면역억제제 용량이 많이 줄어들고 우리가 수술 후 회복 상태가 됩니다. 이제 몸이 어느 정도는 집안일 정도는 하실 수 있고 사무일 업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한 3개월 정도는 일상생활 하시거나 혹은 이제 가벼운 사무 업무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6개월, 1년 지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는, 모두 다 그런 건 수술 전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다르지만 가실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국내에서 최초로 간이식을 시행을 했고 1988년에 서울올림픽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간이식이 처음으로 행해지고 성공한 해고요. 3월 16일 윌슨병이 있는 14세 여자 환자에서 했고요. 성공해서 태어나기 전에 저희가 축하 파티 하는 해입니다. 그로부터 거의
지금 20년이 지나서 20년이 넘었는데 저희 재작년이죠 벌써 매스컴 탔지만 이식 받으신 분들하고 기증하신 분들하고 열심히 트레이닝해서 히말라야 여기 6,180km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고산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이 올라가셨고요. 그 중간에 많이 타락하셨고, 이제 최종적으로 히말라야 아일랜드 피크 6,183m에 올라가신 분이 여기 저희 박영석 대장이랑 같이 올라갔고, 여기 저희 서경석 교수님이고, 여기 후원사였던 노바티스 직원이고요. 여기가 간이식 받으신 분, 그리고 간이식 기증하신 분, 같이 올라와서 피크에서 사진 찍 잘 되면 아일랜드 피크에도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뭐 사하라에 간다는 썰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경과를 보고 또 환자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면 그런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일반적으로는 외국에서는 뇌사자간이식이 생체간이식보다 조금 좋은 걸로 돼 있는데 큰 차이는 없고요. 우리나라는 워낙 이제 생체간이식이 나쁜 이유는 기술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작은 간을 심어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 간을 심다 보면은 기술적인 실패 확률이 올라오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 그 손기술이 좋기 때문에 손재간이 좋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는 생체간이식 성적이 조금 더 좋습니다. 국내에서만 조금 예외적이에요. 외국에선 비슷하거나 뇌사자 간이식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생존율은 79% 내외고요. 1년, 그렇죠. 1년 생존율은 80에서 90% 내외입니다. 간암이 있으시면 조금 나쁘고요. 간암이 없으시면 조금 좋고. 비용은 예전보다 비용이 많이 좀 보험 혜택이 많아지면서 좀 저렴해지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잘 떨어지긴 했는데 보통 평균 비용이 한 2,500, 3,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생체 간이식 할 때 그렇고 뇌사자 간이식 때도 뭐 환자 상태 좀 약간 광범위하긴 하지만 3,000에 3,500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비싼가요? 이게 생체, 그러니까 비용 자체는 환자가 비싼 상태 이식했다라고 하시면 큰 차이는 없거든요.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대신 생체 간이, 그러니까 기증자에 대한 비용이 생체 간이식에 추가되지 않아요. 제 생각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생체 간이식이 비싸지 않을까? 수술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는 비슷한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생체 간이식에서는 기증자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죠. 2배는 아닙니다. 기증자가 검사하고 태어날 때까지 해서 다 드는 비용이 뇌사자 이식받을 때도 수혜자 비용이라는 게 좀 들어가거든요. 그 비용이 좀 확대해지고 또 뇌사자 이식받을 때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을 때 이식받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다 보면 그렇죠. 뭐 생체 간이식, 뇌사자 간이식보다 더 아주 많다고 보지는 않는 거죠. 건강하게 1, 2년 잘 지내다가도 뭐 부작용 같은 게 나오잖아요. 흔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어떤 거예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담도합병증이 제일 많고요. 담도합병증이 보통 30%, 20에서 30% 내외로 제일 많고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결이 많이 되시고요. 그거 외에 이제 2년 이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비형 간염,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이식받으신 분들은 비형 감염이 재발하는 시기가 보통 2년에서 5년 사이에 다시 재발하시는 분들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간암의 재발이 보통 2년 이내에 제일 많이 간암이 재발할 거다 그럼 70% 이상이 2년 이내에 재발하는데 후기에 늦게 재발하시는 분들은 2년에서 5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비형 간염이 재발하면 뭐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치료 방법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돼서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오래 면역제제 오래 쓰시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사회 활동이 많이 늘기 때문에요. 감염성 질환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보다도 더 흔하고 가장 뭐 흔히 말하면 이제 이식 장기랑 관계없이 환자 생존을 좌우하는 거는 성인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담보에 대해서 계시하고 담보가 왜 높아지는 왜 올라가는지 그렇지 그에 대해서 좀 알고 그거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문제인데요. 담도합병증이 누구한테 발생하는지 아니면은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제가 듣기로는 네. 병실에서 듣기로는 생체 이식을 받아보면 네. 어린 사람이